네, 2023년 왕순 송기훈 고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를 알아볼 차례가 왔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고수들의 종목 월드컵. 고수님, 오늘 고수컵 종목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어요? 2023년도는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거라고 봐요. 그 얘기는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섹터. 좀 생소한 섹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1라운드에 맞붙을 섹터부터 예. 뽑아볼까요? 2차전지가 좋은 이유는 미국의 IRA 법안 통과가 됐잖아요. 가장 큰 수혜주가 사실 자동차가 아니라 2차전지 쪽이에요. 이미 진출을 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보죠. 새로 또 진출할 필요가 없죠. 이제 공장만 늘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공장을 늘리는데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이 무엇인가,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씨를 뿌려서 막 꽃이 피는 산업이거든요. 2030년, 2030년까지는 성장성이 담보돼 있다고 확인해도 돼요. 이 한 산업이 정체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정체가 이제 침투율이 50%가 됐을 때 정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 이 전기차, 전기 자동차 침투율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2%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아직도 약 48%가 더 팔려야 된다. 48%. 거기에 들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지금보다 3배 정도, 음극재는 약 2배, 배터리셀 같은 경우에는 막 1.5배 정도 더 성장할 예정이거든요. 좀 더 공격적으로 잡으면 그 이상 성장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 여력이 남아있죠. 2차전지 종목들을 고를 때 예.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2차전지 완성 업체들은 이렇게 주가가 막 급격하게 상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쪽보다는 양극재 회사든지 음극재라든지 이 전해액 회사를 좀 주목해서 보는 게 팁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선도적인 업체들 선도적인 업체. 네. 찾아라. 둘째, 캐파 증설.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는 회사를 찾아라. 그리고 업종 내에서 저평가. 그럼 이 조건들을 통해서 고수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그쵸. 종목 있어요? 이 조건에 맞는 종목을 제가 오늘 좀 예를 들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요? 이거요. 에코프로비엠이라고 다 아는 종목이죠. 이 양극재 대표 종목, 업종 내 대표주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반전 가까이 조정을 줬어요. 또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는 저평가권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PBR 밴드를 이용하는 네. 거기에 하단에 와 있어요. 에코프로 BM이요? 그렇죠. 평균 이하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성장성이 담보돼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매년 이 양극재 공장을 갖다 증설을 하는데 매년 더블어 2배씩 증설을 해요. 이게 2025년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기억하세요. 2개분기 선행한다. 그래서 반년 선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이 바닥론이 맞죠. 네. 그리고 투자도 2개분기 선행을 해요. 투자 자체도. 네. 내년 초에는 이제 DDR5로 전환 수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 DDR5 관련해서 투자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도체에서는 그러면은 종목을 고를 때 뭘 봐야 돼요? DDR5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향 지금 다 감산을 하잖아요. 마이크론도 감산한다고 그러고 네. 키옥시아도 감산한다고, 하이닉스도 감산한다고 그랬거든요. 삼성전자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혼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 지금. 네. 삼성향, 네. 삼성과 관련이 있는 반도체 장비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장비주예요? 예. 소부장 중에 장비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항상 장비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품이 들어가니까. 장비가 있어야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부장도 사이클이 있나요? 순환 사이클, 네, 사이클이 장비, 예. 소재, 부품 그렇죠. 이렇게. 전공정 장비, 패키징 장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부품, 소재 부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가장 먼저 들어갈 만한 게 전공정 장비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전공정 장비가 어디가 있을까요, 교수님? 전공정 장비 중에 이제 저평가돼 있고 삼성향 회사가 있거든요. 유진테크라고 DDR5 관련주이기도 해요. 아, 네. 예, 이 낸드하고 메모리 가격은 내년 상반기면 하락을 멈춰요. 멈추면 다시 가격이 뛰면은 다시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공장을.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이 전공정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증착 장비가 들어가는데 유진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굉장히 강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려드린 이 PBR 밴드 최하단에 와 있어요. 평균 이하가 아니라 최하단. 최하단이요? 예, 최하단에 닿으면은요 거의 그냥 의무적으로 리바운딩이 나와요. 좋은 종목들은.
1라운드 승자를 찾아보도록 하죠. 저는 반도체를 할게요. 저는 반도체를 안 하고 2차 전지를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어떤 섹터들이 맞붙나요? 2라운드는 피팅이 뭐예요? 배관과 배관을 이어주는 이음새. 예, 그걸 피팅이라고 해요. 피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관련주이기도 해요. LNG 조선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피팅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에서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빈살만 왕세자가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 SOE라고 사우디 이제 아람코, 네. 아람코라고 이제 사우디 회사잖아요. 정유회사. 석유회사, 예. 네. 샤인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갖다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에 또 수혜주가 이제 피팅 밸브가 되죠. 샤인 프로젝트 하나만 약 500억에서 최대 2천억 정도까지 매출이 일어날 예정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앞으로도 이런 플랜트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 밸브를 만드는 회사가 네.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그렇죠. 세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예요. 진짜 너무 처음 들어요. 아까 얘기한 그 1등 기업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 주식이 왜 이렇게 못 가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못 가요. 그 중에 하나구나. 1등 기업인데. 그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이제 피팅 밸브 업체가 좀 몇 군데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보통 한 5 많이 군데, 없을 것 같은데. 네. 5 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전부 다 저평가예요. 5 군데가 다. 음. 그리고 매출이 올해 다 늘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수소 관련주로 많이 알고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디케이락이라고. 아. 수소 관련 테마로 한동안 움직였던 이 디케이락이라는 종목 자체가 네. 사실은 피팅 밸브 관련 종목이에요. 아.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평가돼 있고. 그럼 피팅 밸브 업체들 중에서 예.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포인트가 있죠. 낯설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투자 포인트가 3가지가 있어요. 네. 피팅 밸브 업체들의 매출이 가장 큰 게 사실 LNG선이거든요. 다가올 LNG 사이클에 직접 연관이 있는지,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한 샤인 프로젝트, 거기에 관련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3번째, 생산 시설이 늘어나는지요. 이 3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화장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이 중국의 봉쇄, 해제 여부. 이게 중요한데, 얼마 전에 이제 한알령이 풀렸어요. 네. 한알령이 풀리면서 우리나라 이제 영화가 드디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좀 풀릴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락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수할 수는 없을 거로 봐요, 제가 볼 때는. 봉쇄가 해제가 되면 가장 큰 수혜가 오는 게 화장품 섹터예요. 왜 너무 안 좋았어요.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화장품 기업들은 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까 진짜 아무거나 사도 되겠네요. 아니죠. 아무거나 사면은 아무거나 망하죠.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다 바닥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회복력에서 차이가 나요. 중국에서 이제 온라인 왕홍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왕홍을 통해서 가장 많이 판 브랜드가 어디 건지 아세요? 설수? 아니죠. 일반 이 온라인 개별 브랜드예요. 그걸 ODM 회사들이 다 만들어주거든요. 전통적인 화장품 강자,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이 ODM 업체를 좀 관심 있게 보죠. 세계 ODM 회사 1위가 또 우리나라에 있어요. 코스맥스라고. 네. 그 다음에 한국 콜마가 2위고 네. 막강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 중에서도 한국 콜마를 보자. 코스맥스가 아니라요? 예. 교수님 1위 기업 좋아하시잖아요. 영업이익에서 한국 콜마가 좀 높아요. ODM 쪽에서는 물론 코스맥스가 많이 큰데 알짜 회사는 이 콜마 쪽에서 많이 갖고 있어요. 앞서 들었던 그 3가지 섹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 그 투자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장 증설. 예. 공장 증설 되고 있나요? 아직은 못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 그 포인트에 맞추려면 자회사가 이제 연우라는 회사가 있어요. 연우? 연우라고 해서 이제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4분기부터 실적으로 그 연우라는 회사가 잡힐 예정이에요. 공장 증설 효과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네.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신사업 쪽에서 얼마나 확장력을 갖고 있느냐. 헬스앤뷰티샵.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여가고 있어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크고 있거든요. 롭스 쪽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홈쇼핑 통해서 런칭을 굉장히 많이 해요. 홀마 쪽에서 자체 브랜드. 교수님이 살아가시는 PBR 밴드로 본다면요?
최하단이에요. 마찬가지로 5개 칸이 있었잖아요. 얘도 맨 밑에 칸에 다 있어요. 이제 올라올 일밖에 없다. 그렇죠. 오, 보스컵 2라운드는 아무래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피팅. 네, 그럼요. 예, 맞아요. 제 생각은 피팅이에요. 2차 전지는 가장 핫하잖아요, 시장에서 사실은. 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내년도 마찬가지로 주도 섹터이면 변함이 없어요. 피팅 같은 경우에는 4인 프로젝트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빈살만 관련주이기도 하고 빈살만이면 끝났죠 뭐. 그러면 저는 예. 오일머니가 좋은 것 같아요. 피팅. 자, 결승전. 짜잔. 피팅. 그러면은 그 아까 5개 업체 중에 피팅 밸브 업체 그 점유율 1위가 예. 어디예요? 그거는 이따가. 이따가? 예. 이따가? 옥사주에서 꼭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다이아몬드 같은 종목도 많이 주셨는데 지금 바로 사도 되겠죠? 근데 사도 되는데 꼭 333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또 법칙이 나네. 333? 예. 네. 사기 전에 네. 3번 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봐라. 그리고 결정했으면은 3번에 나눠 사라. 오전에 한번 분할 매수하고 점심 먹고 와서 한 번 더 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오후에 잘 끝나게 종가를 한 번 더 지르고 이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지 마시고 네. 한 최소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사셔라. 네, 방송을 보시다가 송기훈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